약국에서 흔히 보는 5,000원짜리 연고 하나와 주방에 있는 식초 한 방울이 만났을 때 남자의 몸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과 활력을 책임지는 닥터 박입니다. 오늘 영상은 남성분들의 자존심을 세워드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소연을 하십니다. 마음은 20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자신감이 없어서 자꾸만 등을 돌리고 눕게 된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잡아보려 노력해도 야속하게 반응이 없습니다. 식은땀은 흐르고 심장은 터질 것 같은데 정작 힘을 써야 할 곳은 차갑게 식어 있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자는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남자로서의 수명이 다한 건 아닌가? 이대로 늙어서 시들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패배감과 우울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혈관의 노화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남성의 활력 또한 전적으로 혈류량에 달려 있습니다. 피가 힘차게 돌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 소용없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일시적인 약물을 처방해 줍니다. 물론 효과는 빠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낡고 녹슨 수도관에 강제로 물을 펌프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혈관은 더 망가지고 부작용만 남습니다. 두통이 생기거나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약 기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본연의 힘입니다. 내 몸 스스로가 건강하게 반응하는 젊은 날의 활력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그 근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재생시키고 막힌 길을 뚫어줍니다. 집에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들지도 않고 부작용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준비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마데카솔 연고와 집에 있는 식초입니다. 상처 치료제가 어떻게 남자의 활력을 되찾아주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의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마데카솔의 주성분인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은 이미 수많은 국제 의학 논문을 통해 검증된 성분입니다. 피부 재생뿐만 아니라 혈관의 탄력을 복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정맥류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100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식초는 닫혀있는 피부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연고의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시킵니다. 마치 시들한 뿌리에 고농축 영양제를 직접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르는 즉시 따뜻한 열기가 돌면서 혈류가 개선됩니다. 죽어있던 신경이 깨어나고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바위처럼 단단한 강직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90대가 되어서도 아침마다 건강한 인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적의 원리와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진료했던 70대 환자분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보죠. 이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내 보기가 너무 민망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찼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70줄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기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1년 사이에는 아예 아무런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좋다는 보양식도 먹어보고 비싼 건강식품도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소화만 안 되고 속만 더부룩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다가갔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은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내분이 혀를 차며 이제 그냥 잠이나 자라고 돌아 누웠을 때 그분은 가슴이 1000갈래, 10,000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잠자리가 무서워 피해 다니기 급급했습니다. 밤만 되면 작아지는 자신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우울증 약까지 드실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의 탓이 아닙니다. 혈관 통로가 잠시 막혀서 기절해 있는 것뿐입니다. 길을 뚫어주고 청소만 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비싼 시술은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시는 길에 5,000원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딱 일주일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불이 들썩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묵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대체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결은 바로 제가 처방해드린 마데카솔 식초 요법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샤워 후에 꾸준히 마사지를 하신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3일째부터 온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국소 부위에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쭈글쭈글 하던 피부에 탄력이 생겼습니다. 만져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속이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철저한 과학적 반응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지 그 원리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남성의 활력은 아주 정교한 수압 시스템과 같습니다. 흥분 신호를 받으면 심장에서 피를 펌프질합니다. 이 피가 국소 부위의 해면체라는 조직으로 순식간에 몰립니다. 동시에 빠져나가는 정맥 혈관을 꽉 닫아주어야 합니다. 들어온 피를 가두어야만 단단함이 유지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혈관벽이 헐거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늘어나 탄력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피의 양도 줄어들지만 새는 피가 더 많아집니다. 물이 가득 차지 못하고 줄줄 새어나가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없이 시들거나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시중의 정력제들은 심장 박동만 빠르게 할 뿐입니다. 이미 늘어난 고무호스를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압력을 높여서 혈관 파열의 위험만 키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혈관 벽을 쫀쫀하고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가 찼을 때 새어나가지 않고 꽉 잡아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센텔라 성분입니다. 여기에 식초의 유기산이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데카솔의 주원료인 병풀 추출물은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피부와 혈관을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빠져나가 조직이 흐물거립니다. 이 성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조직이 치밀해집니다. 늘어진 혈관벽이 다시 팽팽하게 조여집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합니다. 혈관을 막고 있던 찌꺼기들이 청소되면서 길이 넓어집니다. 피가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도 흡수가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남성의 국소 부위 피부는 생각보다 두껍고 치밀합니다. 일반적인 연고만 발라서는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겉면에서만 맴돌다가 씻겨나가기 일쑤입니다. 이때 식초가 등장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 성분은 각질층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피부의 방어막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열어줍니다. 이 틈을 타서 유효 성분이 진피층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또한 식초 자체가 가진 혈액순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세한 산성 자극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우리 몸은 자극을 받으면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피를 보냅니다. 자연스럽게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운동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재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생과 침투라는 완벽한 의학적 궁합을 이룹니다. 비싼 병원 치료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는 길입니다.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비율과 배합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비율로 섞으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다 오히려 고생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을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전 노하우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연고를 구입하십시오. 약사님께 마데카솔을 달라고 하면 종류가 많아 물어볼 겁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의 세균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의약 외품도 괜찮습니다. 식물성 성분 100%로 된 제품이 장기 사용에 안전합니다. 매일 발라야 하므로 내성이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집에 쓰던 연고가 있다면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너마이신 같은 항생제 문구가 있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단기간은 몰라도 꾸준히 바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바르는 것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다음은 식초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주방에 있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면 충분합니다. 다만 2배 식초나 3배 식초 같은 고농축은 피하십시오. 산도가 너무 강해서 연약한 피부가 견디지 못합니다. 천연 발효 식초라면 더욱 좋습니다. 유기산이 풍부해서 침투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깨끗한 작은 용기나 손바닥을 준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리십시오. 손에 있는 세균이 섞이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합니다.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의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구체적인 배합 비율과 바르는 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방울의 기적을 만드는 정확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손바닥에 마데카솔 연고를 짭니다. 양은 여러분의 새끼 손톱만큼 딱 완두콩 크기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많이 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얇게 펴 바를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 위에 준비한 식초를 떨어뜨릴 차례입니다. 이때 절대로 병째로 들이부으면 안 됩니다. 양 조절에 실패하면 아까운 연고를 다 버려야 합니다. 젓가락을 하나 준비해서 식초병에 콕 찍으십시오. 젓가락 끝에 맺힌 식초 한 방울 딱 그거면 됩니다. 연고 위에 그 한 방울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리십시오. 만약 피부가 두껍거나 무딘 분들은 2방울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한 방울이 원칙입니다. 이제 검지손가락으로 연고와 식초를 섞어줍니다. 처음에는 기름과 물처럼 따로 겉도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10초 정도 계속 문지르면 변화가 생깁니다. 투명했던 연고가 하얗게 변하면서 크림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올라올 것입니다. 이 냄새가 바로 혈관을 깨우는 신호탄입니다. 잘 섞인 크림은 천과 비슷한 온도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에 바를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바르는 타이밍은 잠들기 전 샤워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전신 혈관이 확장됩니다. 모공이 활짝 열려 있어 흡수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꼼꼼하게 닦아내고 시작하십시오. 물기가 남아있으면 연고가 겉돌아서 흡수가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발라야 할 곳은 귀두 아래의 잘록한 홈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관상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신경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예민한 곳입니다. 그만큼 약물 흡수가 빠르고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만약 감각이 너무 둔해진 분들이라면 이곳을 집중 공략하십시오. 2번째 포인트는 성기의 뿌리 부분입니다. 몸통과 연결되는 이곳이 바로 혈액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는 법입니다. 이곳에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습니다. 뿌리 쪽을 꼼꼼하게 마사지하여 기를 터줘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포인트는 고환과 항문 사이 회음부입니다.
이곳은 전립선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급소입니다. 이곳에 크림을 바르고 지그시 눌러주면 전립선이 자극됩니다. 소변발이 약하거나 잔뇨감이 있는 분들에게 특효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 포인트에 연고를 골고루 찍어 바르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마사지 테크닉입니다. 단순히 바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질러서 열을 내야 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뿌리 부분을 가볍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위쪽을 향해 쓸어 올리듯이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마치 치약을 짜 올리듯이 혈액을 끝까지 보낸다는 느낌입니다. 이때 너무 세게 쥐어짜면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을 지그시 누르면서 천천히 이동하십시오. 한 번 쓸어 올리는데 3초 정도 걸리게 하십시오. 이 동작을 3분에서 5분 정도 반복합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후끈한 열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식초 성분이 혈관 벽을 자극하면서 피가 도는 증거입니다. 이 따뜻한 느낌을 즐기면서 계속 마사지 하십시오. 죽어있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내 몸의 중심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뇌가 그렇게 인지하는 순간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닦아내지 말고 그대로 흡수시키십시오. 속옷에 조금 묻어날 수 있으니 헐렁한 트렁크를 입으십시오. 꽉 끼는 속옷은 혈류를 방해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 상태로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자는 동안 마데카솔의 재생 성분이 밤새도록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는 동안 혈관 벽을 부지런히 보수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묵직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욕심이 과해서 화를 부른 경우입니다. 60대 후반의 이씨 아저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급하고 화끈한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한 방울로는 성에 안 찬다며 식초를 콸콸 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좋다는 생각에 온통 범벅을 해서 바르셨습니다. 바르고 나서 10분도 안 되어 사단이 났습니다. 아랫도리가 불에 타는 것처럼 쓰라리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찬물로 씻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물집까지 잡혔습니다.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 정도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울상을 지으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원장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저는 그분의 배합 비율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식초는 산성 물질입니다. 아주 소량은 약이 되지만 과량은 화학적 화상을 입힙니다. 성기의 피부는 눈꺼풀만큼이나 얇고 연약합니다. 독한 산성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제발 욕심부리지 마시고 정량을 지키십시오. 딱 한 방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만약 한 방울을 섞었는데도 너무 따갑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피부 타입이 남들보다 훨씬 예민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쉬었다가 식초 양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아니면 식초 대신 물을 섞어 연고만 바르셔도 좋습니다. 내 몸에 맞는 농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피부가 보내는 신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요도 구멍을 피하는 것입니다. 소변이 나오는 구멍 안쪽은 피부가 아니라 점막입니다. 이곳은 흡수가 너무 빨라 자극이 뇌로 바로 전달됩니다. 식초가 닿으면 고춧가루를 뿌린 듯한 통증이 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자결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연고를 바를 때는 구멍 주변은 피해서 바르십시오. 겉면에 피부에만 꼼꼼하게 발라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세심한 주의가 여러분의 소중한 곳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상처가 있을 때는 절대 금물입니다. 가려움증이나 습진 때문에 긁어서 상처 난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성병으로 인한 물집이나 염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초 요법을 쓰면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염증이 심해지고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일 때만 시작하십시오. 트러블이 있다면 먼저 피부과 치료를 받는 게 순서입니다. 상처가 다 아물고 난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빈도 조절입니다. 매일 하면 더 빨리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피부도 자극을 받으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식초 자극을 주면 각질이 벗겨지고 거칠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주기는 이틀에 한 번입니다. 월요일에 하셨다면 화요일은 쉬고 수요일에 하십시오. 쉬는 날에는 일반 바디 로션으로 보습만 해주면 됩니다. 강약 조절이 있어야 피부가 지치지 않고 재생됩니다. 일주일에 3회 이 규칙만 지켜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길입니다. 이 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케겔 운동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연고를 바르고 마사지하는 동안 괄약근을 조여보십시오.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과 요도에 힘을 주는 겁니다. 5초간 힘을 줬다가 5초간 힘을 빼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이 운동은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켜줍니다. 연고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운동이 근육을 키워줍니다. 두 가지가 합쳐지면 발기력은 물론 지속력까지 좋아집니다. 사정 조절이 안 되어 고민인 조루 환자들에게도 특효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마사지 할 때 습관처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5,000원의 기적을 만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목격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이 넘은 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저에게 처음 오셨을 때 삶의 의욕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관 뚜껑 덮을 날만 기다린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넘게 부부 관계는커녕 각방을 쓰고 계셨습니다. 소변 줄기도 약해서 신발을 적시기 일쑤였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남자의 기능이 멈추니 매사에 자신감이 없으셨습니다. 경로당에 가서도 구석에만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마데카솔 식초 요법을 권해드렸을 때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며 손사래를 치셨죠.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정력제가 아니라 혈관 청소입니다. 발이 차가우면 족욕을 하듯이 관리만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박 어르신은 제 성화에 못 이겨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박 어르신이 겪은 변화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시작한 지 3일 만에 아랫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숙면을 취하니 아침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기적을 보셨습니다. 잠결에 묵직한 느낌이 들어 이불을 들춰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이 20대 청년처럼 힘차게 솟아 있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꼬집어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에 가슴이 벅차오르셨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박 어르신은 아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노망났냐고 타박하던 아내분도 놀랐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아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두 분은 10년 만에 회포를 푸셨다고 합니다. 지금 박 어르신은 제2의 신혼을 즐기고 계십니다. 아내가 밥상에 고기 반찬을 올려준다며 자랑하십니다. 경로당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로 통한다고 하십니다. 80대 노인도 해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진부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혈관 관리 앞에서는 진실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죽을 때까지 재생을 반복합니다. 적절한 자극과 영양만 주면 언제든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모르고 방치했을 뿐입니다.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비싼 정력제나 수술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채우려 하지 말고 안에서부터 채워야 합니다. 기본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떤 명약도 소용없습니다.
혈관이라는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마데카솔과 식초, 이 작고 흔한 재료가 해답입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돈 5,000원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직 뜨거운 불씨가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망설이는 시간에도 혈관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퇴근길에 약국에 들르는 작은 실천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는 모습,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 무엇보다 거울 속에 나를 사랑하게 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주의사항만 잘 지키신다면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요법을 통해 얻게 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남자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활력과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갑 두께나 사회적 지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몸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어깨가 펴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히 기능을 회복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던 여러분의 정신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매일 저녁 내 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몸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관리받아야 할 귀한 존재라고 인식합니다. 이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자신감이 있을 때 더 많이 나옵니다. 몸과 마음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지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는 더 빨리 회복됩니다.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첫 단추가 바로 마데카솔 식초 요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과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 문 너머에는 여러분이 잊고 지냈던 청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더라도 잃을 것은 5,000원뿐입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 전체를 얻게 됩니다.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분이 실천하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제 진료실에는 감사 후기가 넘쳐납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욕실이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밤일 잘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곁에 있어주는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축 늘어져서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아내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활력을 되찾고 생기가 돌면 아내도 안심합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웃음소리가 늘어납니다. 부부 관계의 회복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서로의 천을 나누며 느끼는 안정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보다 따뜻한 온기입니다. 그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당당한 남편으로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각인시키십시오. 첫째, 마데카솔은 항생제 없는 식물성 성분을 고른다. 둘째, 식초는 반드시 일반 식초를 쓰고 딱 한 방울만 섞는다. 셋째, 깨끗이 씻은 손으로 하얗게 될 때까지 섞어 크림을 만든다. 넷째, 귀두 아래 뿌리 회음부 3곳을 집중적으로 바른다. 다섯째, 3분 이상 충분히 마사지하고 그대로 흡수시킨다. 여섯째, 일주일에 3회 격일로 꾸준히 실천한다.
이 6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실패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곳에 있는 법입니다. 복잡하고 비싼 방법들이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을 이 단순한 자연의 이치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자연에서 온 성분으로 내 몸을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의학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드리고 싶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잠시 지친 생명체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면 언제든 보답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약국 간판이 보이면 주저 말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외침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세포를 깨울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활활 타오르게 만드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댓글창은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혹시 실천해 보시고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기쁜 소식도 꼭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좋은 것은 함께 나누어야 배가 됩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년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대해 준비하겠습니다. 소변 줄기를 폭포수처럼 만드는 비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늙은이가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청춘입니다. 오늘도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닥터 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